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삽으로 땅 파보신 적 있으세요? 잘 팔려면 먼저 한번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올라와야 양도 많이 그리고 깊게 파집니다. 주식 투자도 그런 것 같아요. 남북경협주 삽질하다 드디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작년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 지금 올리는 게 부실공사인지 아니면 튼튼히 쌓아 올리는 건지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전문가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가 오늘 할 일이 많아요. 왜냐면 이 남북경협주 분석도 해드려야 되는데 기분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일단은 삽질 많이 해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에서 거의 산안개로 옮겼다시피 그렇게 열심히 했었고 그런 정신으로 오늘 네. 분석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뭐 종목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FST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FST가요. 네네, 고가 기준으로 38% 정도 수익률을 줬는데요. 분석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보면 이 기업이 앞에서도 추천해드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업황이 나쁘다고 뉴스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전지 업종에 대해서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언론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중립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강조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국내 파운드리 업체에 대한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FST 같은 경우에도 펠리클을 유일하게 제작하는 업체로서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여러 가지 관계적인 부분, 방송에서는 말씀 못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 전고점까지는 한번 간다고 보거든요. 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7,550원 부근까지? 네, 이때도 제가 강조를 했었죠. 이 기업은 정말 눈여겨보셔야 된다. 별 3개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아난티나 이런 경협주 오늘 반등 나오는데요. 오늘장 탄력받는 게 매섭더라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한번 아난티 종목이 지금 여기 뒤에 있는데 결국에는 이 31,650원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상당 부분 깊었거든요. 결국 고가 권역 대비해서 상당 부분 많이 빠졌었고 지금 올라가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우리가 풀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당장에 뭐가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요, 합의 안에 나올 수 있는 부분,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또는 금강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전일 같은 경우 한미글로벌도 한번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이런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 주까지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협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 갖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나하는 바로 그 코너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체크입니다. 대한민국 유일무이 주식 감별 프로젝트 더블체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더블체크 이후에 이어지는 유망주 드리는 시간까지 꼭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일장 종목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들이 추천이 됐을까요? 보시면 한샘, 세진중공업, J콘텐트리, LNF가 들어왔는데요. 네. 선택은요? 이게 시장 자체가 방향성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우리가 이런 개별주들이 좀 많이 뜨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개별주들을 함부로 딱 샀다가 보면 이런 단발적인 상승 이후에 많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별주 추천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항상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심사숙고하시고 그게 안 되면 우리 방송을 보시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고 네. 오늘은 한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샘 선택이 됐습니다. 공간을 제시하는 기업이 되고 있는데요. 가구만 파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업체로 발돋움하고 있죠. 저도 네. 돈 좀 생기면 리모델링 좀 하고 싶어요. 한샘으로 리모델링비 벌 수 있을까요? 제가 리모델링을 해봤었는데요. 어때요? 이거는 근데 또 업자마다의 뭐랄까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 자체도 좀 존재를 하는 부분이고 뭐 더 이상은 노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테리어에 대한 소송이 많이 걸렸던 기업이죠, 사실. 소송까지? 네네, 맞습니다. 뭐 인테리어를 하고 난 다음에 하자 보수에 대한 소송도 많이 걸렸던 기업이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문제도 좀 많이 심각했던 부분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 관련해 가지고 또 사건이 있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뭐랄까요? 기업의 이미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작년에 상당 부분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빠져내려왔거든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고가권역이 34만 7천 원을 찍고 난 다음에 반등 파동 자체가 A 파동, B 파동, C 파동이죠. A, B, C가 지금 이루어지면서 여기가 이제 C가 마지막에 자리 잡는 과정이라 보셔야 되는데 이 가격대가 얼마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6만 원, 7만 원대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거의 이 가격에 대비하면 7분의 1 토막?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네. 그 정도로 많이 6분의 1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빠지고 하단에서 많은 거래를 동반해서 그럼 이 거래량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가 매도로 봐야 되겠어요? 매수로 봐야 되겠어요? 매도. 자,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자, 매도로만 보면 이 거래량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하단에서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팔았지만 누군가는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체결량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투매에 대한 부분에서 누군가는 상당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봉이 형성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 다만 지금 우리가 좀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이 47,005만 원대 큰 거래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가격대부터 시작해서 10만 원대까지 약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윗꼬리가 달리는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또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일봉으로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자, 이렇게 하단 자체는 잡혔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고가권역에 이 봉을 통해서 올라갔던 이 자리, 이 양봉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긍정적인 양봉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는 10만 원이 저희가 볼 때는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말고 다른 여타의 종목군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 지금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분위기 바꿔서 오전장 추천주 함께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까요? 함께 살펴봤더니 한샘에 이어서 현대리바트가 추천해줬어요. 재밌는 게 또 MTN에서 가구업체를 진짜 좋아합니다. 이거 말고도 네. 한국콜마, KC코트렐, KPF인데요. 선택은요? 네, 뭐부터 할까요, 우리? 현대리바트 왠지 동상이몽 의견 주실 것 같은데 이거 네. 한번 열어보죠. 그러시죠. 오늘 가구 특집입니다. 오늘 현대리바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리바트는 그나마 추천하신 이후에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요. 웨딩 시즌 앞둬서일까요? 이렇게 추천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 0.9% 올랐는데 뭐 잘 갔다 그렇게 보기도 힘들고 사실. 그냥 추천이 많이 돼서. 네? 추천이 뭐 전일장도 되고 오늘도 되고 가구 네. 특집인 것 같고. 뭐 추천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추천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로 누가 수익을 보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여기에서 이 안에 내용을 보시면 제목만 이 종목명만 딱 가리고 난 다음에 안에 내용만 보면 똑같아요. 한샘하고. 결국에 노후주택이 증가하고 있고 인테리어 시장 자체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까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냥 갖다 붙이기식밖에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 현대리바트나 한샘 같은 경우에 주가적인 추이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현대리바트하고 한샘 이 두 가지 종목이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 다다님께서는 한샘보다 그래도 이 현대리바트가 리모델링 고급화 전략을 펼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요 앞에 주가가 이게 한샘입니다. 한샘이 네.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됐던 데가 2015년도예요.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현대리바트. 언제 가장 고가가 형성됐죠? 2015년도입니다. 그러면 같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죠. 최대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2015년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진입했던 시기가 2015년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케아가 진입함으로써 가구업체들에 대한 폭발적인 파이가 커질 것이다. 시장이 커질 것이다. 매출이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주가는 고가권에 닫히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에 따른 점유율 자체가 이케아 쪽은 많이 쏠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일지 몰랐던 거죠. 네, 차이가 커질 줄 아니죠. 알았던 그때는 거죠. 공룡인데 네. 우리도 같이 먹을 수 있겠지. 우리도 아, 나눠주겠지. 그때도 공룡이었는데. 그렇죠. 먹고 난 다음에 쪼가리라도 주겠지. 어? 몸통 먹으면 다리라도 주겠지. 이 생각으로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두 가지 업체들이 지금 다 똑같이 빠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 과정으로 넘어선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주봉으로 한번 돌려보시면 자, 요렇게 한번 같이 볼게요. 요 모양을 한번 같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 이어지는 자리들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하단에 요 자리가 보이실 거예요. 요 정도는 눈으로 한번 익히셔야 돼요. 딱 봐도 요 자리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 정도의 차트를 여러분들이 계속 좀 돌려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자리가 22,400원대가 어떻게 됐어요? 원 지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지지 나오는데 지지 나올 때마다 파동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네. 말 그대로 올라가는 파동이 약하다는 것은 지지력이 약해진다는 얘기거든요. 반등을 붙이더라도 반등이 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들에 의한 지지가 나중에 나타나면서 투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 거래량이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 22,000원, 22,400원짜리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리예요. 자, 앞에서 우리 봤던 한샘 다시 한번 틀어보시면 자, 요거 기업도 마찬가지였는데 자, 한샘을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요 자리에서 한샘이 떨어졌던 자리가 요 자리였죠. 선 보여요. 자, 요 자리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투매가 빵빵 터져서 밑에까지 내려갔잖아요. 그죠? 반등을 하더라도 실패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샘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도 저항이 이 자리에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곧장 반등을 올린다. 안 올린다. 그것을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좋고 안 올라가면 말고 우리가 그렇게 투자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오히려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방법은 22,000원에 대한 돌파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보는 전략으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구업체 모두 동상 이모 의견 떴습니다. 다음 종목은 더블 오케이 받을 수 있을까요? 오전자에서 또 한번 찾아봅시다. KPF, KC코트렐 한국콜만 남아있거든요. KC코트렐,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 KC코트렐이 미세먼지 관련주로 엮이는 모양인데 미세먼지 가고 황사, 꽃 먼지까지 오겠지 이런 생각에 다시 한번 붐 불 것 같아요. 이 KC코트렐이 사실 KC그룹이 이게 환경 관련 업체입니다. 그 KC홀딩스도 KC코트렐 같은 계열사인데요. 우리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쉽게 굴뚝에 달리는 저감 장치, 우리가 전문 용어 후황, 그냥 먼지 같은 거 빨아들이는 거 후황이라고 해요. 네, 그거를 전문지 생산하는 업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업체들 보시면 이제 공장의 미세먼지를 잡아줄 수 있는 집진기 이런 거를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내용만 보면 어때요? 상당히 장기적인 부분에서 매력도를 나타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장기적인 매력도를 보고 이 기업을 투자를 할까요, 지금? 아니면 미세먼지를 보고 투자를 했을까요? 계절적 테마로.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는 좋지만 계절적인 테마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과도하게 과매수가 많이 형성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KC코트렐 들어보시면 자, 어때요? 지금 고가 권역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사실. 예. 그럼 여기 3,280원 저가 찍고 난 다음 9,200원 다이렉트로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거래량을 우리가 월봉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지금 상장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기업을, 이 봉을 고지고대로 우리가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매수를 했던 세력이다. 그렇게 보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지금 이 고가권역에 있는 이 자리 자체가 상당한 저항권역으로 작용할 확률이 더욱더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여드린 거죠. 지금 이 기업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가 계속적으로 불어주던가 아니면 날씨가 계속적으로 안 좋던가 돼야 되는데 이미 이번 주 꽃놀이잖아요. 그러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 기업은 반등 시에는 조금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훨씬 더 낫지 지금 자리에서 신규적인 매수는 먹을 게 부족한 자리에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세 종목 다 동상이모 의견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뭘 먹습니까 전문가님? 종목 주세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명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KCTC라는 종목인데요. KCTC요? 네네. 예, 어떤 기업이죠? 자, 일단은 이 기업이 KCTC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기업이 이제 물류에 대한 종합 물류 전문 업체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왜 하필이면 이런 물류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자, 쿠팡 쓰세요? 네. 신세계 쓰십니까? 네. 롯데마트 써요. 쓰죠? 네. 요즘 배송도 엄청 빨라요. 예. 그렇게 배송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물류 창고가 있어야겠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서울 경기 지역의 물류 창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그 정도의 몰랐어요. 땅의 부지가 확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허가를 잘 안 내줘요.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창고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임대 영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KCTC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도 쿠팡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에 대한 주가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빠졌지 않냐. 앞에서 이 2월 12일 날 고가권역이 올라올 때 별다른 뉴스가 없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유 없는 하락이 강하게 내려왔고 그래 이런 걸 이제 월봉으로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결국엔 앞에 이런 장기평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했다는 것은 시세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단에 오히려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린다는 것은 인위적인 상승이 인위적인 하락이 좀 붙었기 때문에 지금 반등 나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KCTC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3,550원, 3,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3,32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38% 수익 주신 FST 같은 종목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망주는 KCTC였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강원도에 계신 분들 산불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